우리에게 늘 비싼 손님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소개 없이 바로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게스트? 네. 오늘 누구 중요한 나오시는지. 건 우리 권 팀장님이시니까 권 팀장님 나오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박병창 이사님 또 나오실 거고 뭐 뻔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따가 그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가 이제 나오시긴 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또 투자 이야기는 좀 들어보긴 할 텐데 여튼 중요한 건 권순우다. 네. 와 정말 순발력은 지구 최강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0.9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6% 상승했고 S&P 500은 0.35%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좀 기술주 약세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한데 뭐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뭐 이대로 산타랠리로 가는 거냐라는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특별히 나쁜 일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뭐 전문가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요럴 때쯤 되면 한 번 정도 온다.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한 1년 정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리스크가 생길 거라는 불안감들을 전문가들은 좀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뭐 아직 그런 건 없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지금 이제 PMI가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8.8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48.8이 그 높은 건 아닙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위축 국면이라고 위축 국면인데 그게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충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7 3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55.2인데 그거를 좀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 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스피가 왜 약한가라고 봤을 때 이 제조업 PM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코스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비스업 PMI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게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해석하실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쪽은 제조업 쪽보다는 서비스업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우리나라만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서비스 쪽 업종은 또 나름 괜찮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아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포트폴리오 점검할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들이 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좀 잘 안 보이던 것들을 조금 나눠서 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뉴스부터 봅니까? 첫 번째 뉴스는 네. 이제 인디언 기우제 같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아,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그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다. HBM3E의 8단과 12단 모두 납품 방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납품 승인을 위해서 빨리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또 8단만 받으면은 또 12단 때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8단, 12단 모두 납품을 받는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현재 HBM3E의 8단, 12단 모두 양산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파느냐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사느냐. 잖아요. 근데 그 주요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 과정 중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다음에 목소리가 약해져요. 아니요, 뭐 이렇게 뭐 계속 하던 얘기니까 이제는 좀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건데요. 그리고서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의 그 전망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넘어선 거 아닙니까? 반도체만 봤을 때 넘어섰는데 네. 아예 삼성전자를 통으로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진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전망이 좀 나오냐면은 물론 밴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당연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20조에서 45조. 그러니까 내년도 증권업계 전망인데 좀 바운더리가 좀 넓긴 하죠. 네. 그러니까 20조에서 45조인데 삼성전자는 28조에서 49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랫단, 그러니까 윗단, 아랫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위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는 윗단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아랫단이 나오고 이러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35% 정도로 전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거의 한 47%까지 오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이익은 하이닉스가 더 나오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네. 요즘에 그 좀 하이닉스 사람들 만나거나 좀 해보면은 분위기가 정말 그 자신감 넘치는 그 뿜뿜. 그래요? 그리고 좀 운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 이 하이닉스의 운에 대한 얘기, 이 얘기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나 싶은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잠깐 들어봐 주시면은 네. SSD가 있습니다. 이게 뭐더라? SSD. 하드 대신 썼던 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하드 디스크는 HDD인데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저장 장치를 하드 디스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로 된 저장 장치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주로 여전히 HDD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놀랍더라고요. SSD가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HDD를 쓰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SSD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낯선 표현인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하이닉스가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박이 났냐면은 원래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거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싸서 네. 별로 안 쓰는데 그 솔리다임이라고 네. 옛날에 인텔 랜드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인수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중국에 있는 공장이어갖고 네. 완전히 물렸다고 막 완전히 그 희대의 실패 사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되게 잘 망가집니다. 이게 학습 같은 걸 하다가 네. 너무 고속으로 하니까 망가져요. 자꾸. 망가진다고요? 네, 멈춰요. 그냥 뻗어요, 그냥.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럼 학습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한다. 근데 학습을 쭉 하다가 이게 멈춰버리면 네.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를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건 HDD는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SSD가 이제 빨리빨리 저장해줘야 되는 그런 저장 장치가 네. 뜻하지 않게 필요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럼 낸드 플래시 중에서도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64TB짜리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솔리다임밖에 없어요. 그 이하예요, 다들? 대부분 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용량의 SSD는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네. 솔리다임이 굳이 그걸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가 뻗으면서 속도가 빠른 대용량 저장 장치가 갑자기 필요해졌던 거고. 네. 근데 그걸 때마침 예전에 희대의 실패작이라고 불렸던 솔리다임이 그걸 갖고 있게 됐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 64TB짜리 SSD가 막 주문이 들어오는데 한 번 주문 들어올 때 막 1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아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딴 데는 64TB를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네.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SSD 시장의 1위는 삼성전자예요. 네. 낸드 플래시 시장의 1위는. 근데 SSD라는 게 막 그 64 혹은 128짜리를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새로 딱 제품 출시 이게 아니라 그냥 몇 개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SSD? 그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한 번에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테라짜리를 64개를 갖다 붙일 수 있죠. 네, 네. 근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작은 거에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고 그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팔렸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좀 언급이 잘 안 됐었습니다. 이게 왜 사는지도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네. 누가 파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솔리다임이 또 이건 SK 하이닉스 좀 내부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 해석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하이닉스에서는 솔리다임을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부적인 이유로. 네. 그래갖고 솔리다임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는 거를 굳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팔리는지도 얘기를 잘 안 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뭐 운이 좋을 때는 대운이 들어오면 네.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64TB짜리 SSD를 만들어놨던 그 솔리다임이 지금 막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SSD를 다 팔고 있고 막 너도나도 와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BM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엔터프라이즈 SSD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서버로 들어가는 건 다 잘 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여기에 들어갈까 하는 건데 지금 젠슨황 아저씨는 또 그냥 한번 기우제 비슷하게 한번 지내주셨고 말 한마디 해줬고 예, 예. 예, 그거에 그러니까 또 삼성이 따라잡아야 되는 건 HBM만 따라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할게. SSD도 삼성전자가 1인데 네. 요것도 할 일이 많네요. 네, 이것도 또 빨리 만들어가지고 따라가야죠. 이럴 때 바로 그냥 256짜리 하나 또 내야지 뭐. 64 내면 네. 64 아니라 128 내면 또 이거는 늦어.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128이 이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럴 때 바로 256 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젠슨왕이 기우제 한 번 더 지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뉴스인데 이것도 조금 나름 제가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뉴스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그 헤드라인은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소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한국형 이지스함 KDDX라는 구축함 6척을 짓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거의 한 7조 원 정도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기본 설계를 현대중공업이 했고 보통은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초도함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1호함을 만드는 거예요. 현재 단계는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및 초도함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어떤 그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오션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현대중공업의 그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유출을 해서 거기에 입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하면은 자기가 설계를 했던 업체한테 네. 이렇게 맡겨서 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경찰 고발을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경찰 고발을 해서 이게 그 비리가 뭐 진짜 HD 현대중공업이 자격이 없다라고 나와버리면은 네. 거기서 방위사업청은 사업을 진행을 해다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뭐 나름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아니 군사기밀을 유출을 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업체 같은데 왜 그거를 모른 채 하냐 네. 라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 할 말은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기본 설계한 업체가 그동안 상세 설계 초도함 짓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 네. 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오션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저기가 분명히 저기 군사 기밀 유출해가지고 자격이 없는데 자꾸 자격을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런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에서 고발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단계는 그러니까 KDDX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는 된 네. 겁니다. 네. 그 전에는 괜히 이거 진행했다가 경찰 결과 나왔는데 뭐 군사기밀 유출이 있었다라고 네. 나와버리. 군사기밀 유출은 있었는데 있었고, 네. 회사의 관여가 있었느냐, 임원의 관여가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나와버리면 네.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좀 지연을 좀 풀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에서는 이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적기에 전력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 국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네. 좀 판단을 좀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KDDX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네. 사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전히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산업부에서도 네. 방산업체 지정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업체로 지정된 곳만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군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산업부가 그래 너는 방산업체 업체야라고 지정을 네. 해주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오션은 이 상세 설계 이번에 고발을 취소했을 뿐이지 네. 그 상세 설계 및 그 초도함을 하는 부분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아니 이거를 원팀으로 해서 지금 KDDX 사업을 진행을 하려 그러면 네. 기본 설계한 업체가 그냥 상세 설계하고 초도함을 할 수 있게 그전에 관례대로 방산업체 지정해서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오션이 아니 고발 취소하면서 화해 메시지를 냈으면은 네. 뭐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그걸 또 방산업체 지정까지 빠지라 그러냐.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얘기가 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린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네. KDDX는 근데 그 초도함까지 만드는 거는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한다면 두 번째 함선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함선이 있을 거잖아요. 6번째 함성. 그 여섯 번째 함선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는 하나오션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 같이 이제 그 시장통에 있는 아저씨들은 네. 그 1호하면 현대중공업까지 하라 그러고 네. 5개 남은 거 중에 3개 하나오션 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개 현대중공업 가져가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네. 같은 시장통에서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더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좀 시야를 네.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이 타이밍에 왜 이 사안이 중요하냐면은 이 KDDX 사업은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요런 겁니다. 이게 기동함대 전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종대왕급 한 3척하고 이순신급 한 6척이 있어요. 거기 정조대왕급 3척에다가 KDDX 6척 이렇게 다 더하면 18척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6척짜리 해서 기동함대 그 전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3개짜리 전단을 만드는 이런 해군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해군은 연안해군입니다.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를 네, 지키는 네. 해안인데 기동함대 전단은 그 작전 지역이 훨씬 넓어요. 태평양 지역을까지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대입니다. 네. 그럼 이 함대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이유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해군이 작전을 할 때 네. 여기를 서포트할 수 있는 함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KDDX 사업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와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네. 니네 뭐 줄 건데 분명히 그거 내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또 써먹을 수 있냐? 아니 우리가 우리 바다 지키자고 지금 7조 쓰고 있냐. 니네 작전하는 거 도와주려고 우리가 7조짜리 사업 해가지고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냐. 네. 이거 딱 완성돼가지고 나중에 그 딱 함대 꾸려지면은 그 미국 함대가 원래 돈 써야 니네가 돈 써서 지켜야 되는 태평양을 우리 돈을 써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 너무 괴롭히지 마라. 요런 명분을 쌓는 목적으로 갈 때 KDDX 사업이 꽤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행이 좀 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때 네. 그리고 뭐 야 너네 그 우리 미국 해군이 MRO 사업 유지보수 사업 니네 줬지? 야 니네 일감 준 거다. 니네는 우리한테 뭐 줄 거냐? 그러면 형님네 원래 그 해군에다 돈 써야 되는 거 우리 돈 써가지고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맡기는 거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것만 주지 마시고 지금은 뭐 군수 지원만 주셨는데 군함도 좀 주십시오. 일감 좀. 원래 우리 같이 작전하는 배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연결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KDDX 한국형 이지스함이 네. 와 한국이 드디어 이지스함을 만들게 됐어 라는 뿌듯함도 있고 네. 거기에서 우리가 와 기동함대 우리도 드디어 대항해군을 갖게 됐어 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해군과 관련한 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어떤 협상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얽혀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게 흥미롭게 이 뉴스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정프로님은 공군 출신이라 전혀 흥미를 안 보이시죠? 아니 그보다는 이제 저랑 외모 대결했던 정우성님 네. 또 애 낳았다고 그래서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아유 밤새 아주 구서지게 그냥 네. 네, 세 번째 진짜 세 중요한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 네.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한 이야기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참 진짜 몇 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상법 개정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네. 이제 재계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뭐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뭐 이사회가 왜 있습니까? 회사 잘 되라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을 회사와 주주라는 표현을 넣자라는 네. 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주라는 얘기를 굳이 왜 넣을까? 네. 라는 게 뭐 회사 잘 되는 게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회사가 잘 돼야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올라야 주주들도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넣냐라는 거는 그거에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 당연하지 않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에버랜드까지 네. 넘어가야 되는데 에버랜드가 되게 저가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인데 그냥 네. 주식이라고 할게요. 네. 싸게 주식을 발행을 하면 주주들이 싸네? 그리고 이제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싸게 주식을 발행할 때 자기가 안 사면 자기 지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런 데는 보통은 싸게 주식을 발행하면 참여를 합니다. 음. 근데 그 당시에 삼성 계열사들이 다 같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유 그럼 다 포기하신다면 제가 굳이 싸게 주식을 사가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님이 주식을 많이 사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배임으로 소송을 걸었더니 그 당시에 대법원은 이거는 대주주가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입힌 거지 회사가 손해볼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주주 간의 지분율이 바뀌는 거지 네. 회사 내 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회사랑 주주랑 별개가 돼버린 거네요. 회사와 그 판결로. 주주가 별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판결로 인해서. 예, 그 판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말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뭐 회사가 중요하냐 주주가 중요하냐. 네. 회사가 잘 돼야 주주가 잘 되는 거 아니냐. 회사에는 직원들도 있고 지역 사회도 있고 한국 경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회사하고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거의 100이면 100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있는 경우는 뭐냐면 유일하게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만 있어요. 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사회가 뭐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 그러는 그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네. 굳이 왜 개정을 해야 되냐면은 개정하자고 하냐면은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과 별개로 네.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거에 대한 판례가 그거는 문제 없는 거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 팀장이 자꾸 얘기했던 게 회사는 수단이다. 예. 회사가 대상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또 언급을 하게 되면서 네. 좀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금융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뭐 주주까지 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고 소송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선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금융위원장이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신경 써가지고 막 의사결정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유일한 사례가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예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주주는 지금 당장 배당을 원하는데 회사는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 안 해준다고 회사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배당을 뜯어먹고 나가는 주주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겼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배당 달라 그랬던 그 해외 자본이 네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겼던 사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회사 뜯어먹자라는 주주가 승리한 경우는 없어요. 네. 주주들도 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뭐 단기에 내가 뭐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배당 왕창 주세요. 아니면 의사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랑 주주의 이익이 달라지는 거를 막자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주의 이익과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짧게 얘기하면 그 대주주의 이익과 그 외 주주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 예. 그 말씀해주신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뭡니까? 예를 들어 20%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있고 나머지 80%의 생각이 대주주의 생각과 달라. 그럼 80%도 다른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니까 이거는 상관은 뭐 일감 몰아주니까 지금 안 되는 거긴 한데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아는 업체 내 친한 업체랑 거래를 해요. 네. 대주주랑 친한 업체. 그냥 아니 대주주 자기 회사라고 하죠. 자기 회사. 자기 회사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주주는 자기 이익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격이 시장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가격 갖다 쳐볼게요. 내가 얘랑 거래하나 얘랑 거래하나 얘랑 거래하나 똑같아요. 네. 근데 내가 굳이 내 회사랑 거래를 하면 얘한테 일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회사에 피해를 끼쳤나요? 아니요. 안 끼쳤죠. 안 끼쳤죠. 네.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죠. 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뭐 심각하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면서 뭐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네. 뭐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9년 만이다. 근데 아유 9년 동안 우리 정경련이 역할을 못 하셨던 거지 뭐. 그동안 심각한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무슨 뭐 맨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그 경영권이라는 것도 아니 경영권이라는 게 뭐야? 무슨 뭐 우리가 저 변호인 선임할 권리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경영권이라는 게 실체가 뭐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사할 수 있는 권리랑 그다음에 뭐 자본 배치하고 혹은 뭐 얼마 나눌 것이 이런 거 결정하는 게 결국 뭐 경영권이란 경영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막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 이 총수 이 가족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더 많이 주식을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그런 거 행사할 수 있어야지. 무슨 경영권 보호를 뭐 아주 절대 뭐 훼손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난이 웃기다. 라고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실 수 있겠다. 차라리 예,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뭐 하려 그러는 거 얘기가 이제 금융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뭐 분할합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네. 좀 핀셋으로 하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법을. 그 뭐 분할은 되고 뭐 만들어 놓고 출자하고 뭐 그런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좀 이런 상징적인 건데 네.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발동하지 않는 네네. 건데 좀 어쨌든 좀 이제 불이 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 경영권보다 난 더 중요한 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있잖아요. 네. 다 우리 운조 커피 마실 권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권리 행사해야 되잖아요. 아. 권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 때 누군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운조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드리면서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광고권 침해하지 마세요. 저 이 시간만 제 겁니다. 자,
자, 질문과 함께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퀴즈 나갑니다. 원두커피 케냐 AA에서 AA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퀴즈고 월간 우리 운조커피 퀴즈입니다. 1번 생두 등급, 2번 신용 등급, 3번 아라비카 아프리카의 AA를 땄다. 4번 아치멘 아메리카노가 최고란 뜻이다. 5번 압도적 권순우의 아름다운 커피라는 앞글자를 따서 AA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거요? 네. 아니 헷갈린 게 몇 번이에요? 아니 뭐 5번이나 2번은 아니겠지요. 그거는 아닌 거 그래? 알겠는데 아침엔- 1, 3, 4번은 좀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 아침이 그러면 영어인 줄 알았어요? 아침이? 야, 이주도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와, 이걸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요건 여기다 답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예,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예, 이 댓글 위에 있는 고정 댓글 보시면 요거 답 쓰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예, 네. 여기다가 하시면 저희가, 뭐 드리죠? 운조커피 그렇겠지. 운조커피 드리겠지. 예, 운조커피에 아마 저기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병에 담겨 네, 있는 거 있잖아요. 콜드브루. 콜드브루. 그거 이제 병으로 담겨 있는 그거 아주 선물용으로도 좋고 와인병처럼 담겨 있거든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물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퀴즈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쭉 저 링크 따라서 여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리 써도 안 드립니다. 자, 우리 링크 따라가셔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